24명의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퍼즐 조각들을 주고 13분 안에 제시된 그림처럼 완성해보라고 했어요. 진행 요원은 13분 중 8분 정도를 밖에 나가 있었고요. 모두들 진행 요원이 있건 없건 신나게 퍼즐을 풀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끝나고 두 번째 시도가 시작됐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A그룹에게만 특별 제안을 건넸어요. 만약 완성한다면 모두에게 1달러씩 보상이 지급된다고요. 실험이 진행되었던 1969년 당시 1달러는 지금의 8.4달러, 하나로 하면 11,000원 정도, 13분이라면 11,000원 벌 수 있으니까 A그룹은 열심히 퍼즐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세 번째 마지막 세션이 되었고 진행 요원이 그들에게 전한 말은 A그룹 학생들을 실망시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연구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했어요. 아무 보상도 없던 B그룹은 세 번째 시도에도 재밌게 퍼즐을 풀었지만 A그룹은 진행 요원이 없는 8분 동안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대시의 실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때로는 무언가를 하는 즐거움 자체가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웨덴 고텐버그 대학에서는 한 번도 헌혈해보지 않은 대학생 남녀 262명을 모아서 무작위로 세 팀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팀은 다음과 같은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 의학적 문제가 없다면 헌혈을 하고 헌혈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거부하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팀은 앞팀이 본 내용의 한 문장이 추가되었어요. 건강검진을 진행하기로 선택하면 당신은 1만원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팀은 1만원의 보상을 본인이 받는 것 대신 어린이 암재단에 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습니다. 어느 팀의 헌혈률이 가장 높았을까요? 보상이 없던 팀은 약 43%의 사람들이 헌혈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1만원을 기부할 수 있는 팀도 약 44%가 동의했고요. 하지만 1만원의 개인적인 보상이 있던 팀은 약 33%만 동의했네요. 모든 연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실험의 경우 남녀 성별 차이가 특히 많이 났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보상이 없을 때는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았고 개인적인 보상이 있을 때는 남성들의 참여율은 높아졌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기부의 경우에는 보상이 없을 때와 상황이 비슷했고요. 상식적으로는 남을 도우면서 돈도 벌 수 있으면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지만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도덕적 가치와 만족도가 가격표가 붙으면서 퇴색된 셈입니다. 이렇게 외적 보상이 내적 만족을 퇴색시키는 것에 관해 가장 유명한 실험은 역시 그림 그리기 실험인 것 같습니다. 연구진은 어린이들에게 색연필과 종이를 주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그리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완성할 때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착한 아이상을 줬고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착한 아이상을 받은 아이들은 더 열심히 그림에 몰두했을까요? 네, 보상을 받은 아이들은 더 열심히, 더 자주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착한 아이상을 더 이상 주지 않기 시작하니까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보상을 받던 아이들은 더 이상 보상이 주어지지 않자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상을 받은 적 없는 아이들에 비하면 심각할 정도로요. 외부 보상이 도입되는 순간 활동을 하며 느꼈던 즐거움이 의무감으로 바뀐 거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의존성에 대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면 다음번에는 보상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의 인생을 그 자체로 즐거운 일, 몰입할 수 있는 일,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로 채울 수 있다면 대단히 큰 외부적 보상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